7번입니다. 제가 읽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고 결론 보죠. 그러므로 고 말은 대소지 변야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부 지효일관 행비 지효일관 행비일향 덕합일군이 징일국자는 기자시야 역 약찬이라. 이 송영자 유연 소지 하니 차 거세이 예지 불과건하며 거세이 비지 불가절하 정호 내외지 분이며 변호 영옥지 경이라. 사이이이니 피기어세의 미 삭삭연야라. 수연이나 유미수야라. 부열자 업풍이행 영연선야하야 순유 5일 이후 반하니 피어 치복자의 미삭삭연야라. 차 수면호 행이나 유유 소대자야라. 약부 승천지지 정하고 이어육기지 변하야 이 여기 정과 변 이유 무궁자 피차 5호 대제리요 고로왈 지인무기하고 신인무공하며 성인 무명이니라. 여태껏 얘기했던 그 분과 곤에 대한 얘기를 다 거두어들으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지효일관 행비일행 덕합일군이 징일국자 기자시자 역차은이라. 여기서 끝나죠. 그러므로 여기 지와 관이 관련이 되고 행과 향이 관련이 되며 덕과 일군이 군이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 지가 한 관직이죠. 관직 하나를 맡을 수 있고 효자 우리 판이라 그러죠. 판자 한 가지 일을 잘 행할 수 있고 행동이 한 고를 잘 이게 비자 한 고를 잘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보호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덕이 한 임금하고 딱 부합해서 한 나라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것이 또한 이와 같다. 자,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거죠? 여기서 지가 나왔죠. 이 지가 이 참 까다로운 말이죠. 지는 지식이기도 하고 knowledge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는 이 보통 지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understanding 이해 능력이기도 하죠. 예? 학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자를 나올 때마다 이 문맥에서 따져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관직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관직을 잘 수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지식도 있어야겠죠. 지혜로 와도 한 관직 얻을만 할 것 같은데 이해력이 뛰어나도 그쵸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 처리할 수 있으니까 관직을 맡을만 하죠. 지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그쵸? 지식 정도를 일단 보겠습니다. 지식이 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고 행동이 한 고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건 다 조정의 관직하고 관련, 공무, 공적인 관직을 맡은 걸 말하는 거죠. 벼슬에 나가는 걸 얘기를 해요. 육아가 이게 없으면 육아와 묵간 이걸 염두에 두고 있죠. 현자들은 반드시 이게 지식이 있고 행동이 훌륭하며 덕 있는 사람들, 현자죠. 지행 덕, 현재의 조건이죠. 조건이 있는 사람은 관직을 맡거나 뭐 지방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임금에게 불려서 한 나라에서 이제 불려져 나간 사람들을 다 얘기하죠. 이 사람들을 다 스스로 보는 것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도 대붕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처간이 쟤 어디를 가는 거야? 라고 처간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큰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일단은 척안과 같은 사람이다. 자기를 보는 것이 척안이라고.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붕에 비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대와 소가 구분되는 것처럼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데 하고 송영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자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들과 비교해서 송영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송영자, 일단 송영 지나가겠습니다. 송영자는 이 유해는 웃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빙글에 웃는다고 해야 될지 크게 파한대소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지 웃는 모양인 것 같은. 그런데 송영자는 그들을 이 벼슬은 지행 덕이 있는 그들을 유연하게 웃는다. 파한대소 하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빙글에 웃든지 이렇게 크게 웃든지 그들을 보고 웃는다. 온 세상이 송견자를 명예롭게 한들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할 수 없으며 온 세상이 칭찬하면서 어우 세상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큰 국무총리 하셔야죠 라고 해도 권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개의치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또 온 세상이 그를 반대로 비난한다고 해도 송견자를 좌절시킬 수가 없으며 온 세상이 칭찬해도 그를 부추길 수 없으며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해도 그 사람을 좌절시킬 수가 없으니 한문식 문장 불가 쓴 거 없으니 송견자는 내외의 구분을 정해놓고 명예와 모욕된다는 지경을 구분할 줄 변자 말씀드렸죠. 이거라고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것일 뿐이다. 송견자는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직 삭삭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삭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뜻이 있는데 삭삭연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초월하지 못하였다는 뜻이죠. 이걸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면서 미삭삭연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삭삭으로도 읽고 수수라고도 읽는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삭삭으로 읽은 것 같은데 수수라고 읽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용례가 보이질 않아요. 여기만 나오고 끝나든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용례를 봐야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이제 견줘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만 나오고 안 나오기 때문에 확정하기 힘듭니다. 다만 문맥상으로 보면 문맥은 너무 분명해요. 열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자도 미삭삭연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삭삭연해야 되는데 삭삭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살아가는 세상사에서 아니면 세상살이에서
아직 초월하지 못해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긴 하지. 그러므로 문장이 이상한데 그는 아직 심어놓지 못한 게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수리 이제 립자죠. 혼자 우뚝 서 있다. 혼자 독립하다. 여기 립과 수하고 삭사견하고 이제 같은 뜻이죠. 미삭사견하기 때문에 미수란 말이에요. 수와 삭사견은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연이 좀 이상한 단어죠. 여기서 그래서 송교이라는 사람은 정호 내외 지분하고 변호 영역지 경하는 엄청난 경지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런 경지가 있기 때문에 송영자는 지와 행과 덕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유연히 웃으면서 세상에서 예지하고 비지해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부추김을 당한다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 훌륭하죠. 그러나 그것일 뿐이다. 아직 완벽한 경지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미수야라. 아직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아직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유연이란 말이 대개에서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있긴 한데 여하튼 의미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열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열자는 어풍이행 바람을 조종하면서 가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턱 타고 가는 거죠. 바람을 타고 가는데 그거를 냉연선야라는 얘기죠. 이걸 굉장히 잘하는데 영연이죠. 영연. 이게 삼수변. 이건 찰랭자고 이 삼수변입니다. 이거 영연입니다. 두 개와 세 개가 다른 거예요. 삼수변. 영연선야라. 바람을 타고서 다니는데 이거를 아주 잘해요. 어떻게 잘하냐? 쿨하게 잘하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을 하자면 나 이거 잘하면 뽐내거나 과시하거나 마음속에 이거 뿜뿜하는 그 태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쿨하게 신경 안 쓰고 바람을 탁탁 너무 잘하는 거죠. 바람을 타고 다니는데 이거를 마음에 두지 않고 쿨하게 잘 해서 15일이죠. 보름 만에 이제 탁 다시 보름 동안 타고 다니고 탁 돌아오기도 한단 말이죠. 굉장한 경지죠. 그래서 근데 이 열자는 치복냐에 복을 부른다. 복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이 삭사견 완벽하지 못한 것이 있다. 완벽하지 못하다. 초월하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런 거죠.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살이에서 삭사견, 미삭사견하고 이 사람은 치복에서 미삭사견하다는 거죠. 복을 부르는 데서는 아직도 초월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차수면호 행이나 유유소대자해라. 이는 자기 발을 써서 걸어 다니는 걸 면하긴 했지만 바람을 타고 다니니까 몸을 써서 걸어 다니는 행동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다. 왜 그러죠? 바람을 타야 되니까 바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열자는 송견자보다 월등히 높은 경지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게 아직도 삭사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못한 부분이 아직까지 100%도 완벽하진 않다는 거예요. 송견이 벼슬 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만 완전하지만 한 70% 될까요? 이 열자는 훨씬 더 송견자보다 훌륭해서 한 80%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삭사견 하지 못한 게 있는 거죠. 100%가 아니에요. 100%는 어떤 것이냐? 약부 문장을 바꿨죠. 승천지지정 이어 육기지변하야 이유 무궁자 피오차호 대제리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경지입니다. 천지의 올바름을 타고 육기의 이 변자
이 정과 반대되는 뜻으로 이거는 이게 변은 발음이 똑같아서 이 변화죠, 변화. 이거를 정과 변, 대꾸 문장이기 때문에 육기의 변화를 타고서 끝이 없는 것에서 논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5호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피자 강조 문장이죠. 무엇이 그런 사람은 자 받은 거죠. 그런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최고의 경지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천지지정, 육기지변. 천지지정을 이 정자를 이제 윤리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그 하늘의 정색이라고 앞에 나왔었죠. 그 곤이 하늘을 날아갈 때 그 하늘의 트루 컬러 본래 색깔을 딱 보고서 이제 날아간다 나와 있었죠 앞에. 그래서 그 정자와 같이 볼 것이냐는 일종의 그 객관적 서술이라고 그럴까요? 사실적 진술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윤리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단은 다 포함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올바른 것을 타고 육기의 변화를 타고서 조정하면서 무궁한 데에 논의는 사람은, 천지와 육기라고 그랬으니까 이 육기를 보고 주석이 한 보따리인데 그냥 가장 오래된 간단한 걸 보겠습니다. 음양, 풍우, 회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육기는 천지 사이에 있는 기운을 총괄하는 말인데, 음양, 풍우, 해명을 얘기하는 말인데 천지와 겹치지 않냐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연에 있는 천지자연의 기운과 혼연일체가 된 경지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궁한 그 논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앞에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녔는데 여기 바람이 있죠. 바람이 있긴 하지만 이 바람 하나만 탔기 때문에 확실히 이 6개 하나만 쓰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군요. 열자가 완전한 사람에 비해서. 그러므로 말한다. 지인은 무기하고 신인은 무공하며 선인은 무명이니라. 중요한 진술이 나왔죠.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적이라는 것이 없으며 성인은 이름이 없다. 여기 4자식 세구를 썼죠. 4자씩 배열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걸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문제는 지인과 신인과 성인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이거 그냥 하나로 보는 게 통설입니다. 근데 아마 지인이 최고의 경지인 것 같아요. 최고의 사람, 신령스러운 사람, 성인, 성스러우니 거룩한 인간 이 정도 될 텐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됐는데 중요한 반복이 있어요. 지인은 기가 없고 신인은 공이 없고 성인은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명과 관련이 되고 신인은 공과 관련이 되고 지인은 기와 관련이 됩니다. 성인이 무기라는 말을 쓰는지 안 쓰는지 요런 게 이제 다음에 나올 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은 무기가 없고 성인은 공이 없고 성인은 명이 없다. 성인은 보통 우리 육아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육아에서 말하는 성인도 실질적으로 장자에서 쓴 개념을 많이 갖고 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명자 있죠, 명자. 명분이기도 하고 명실할 때 실질과 명분, 겉모습이기도 하고 이름이기도 하고 사물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명실의 관계가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장자도 그걸 문제 삼고 있는데 어쨌든 성인에게는 명성, 유명한 것, 명자는 유명함이라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유명한 이름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죠. 신령스러운 인간은 훌륭한 공적을 세웠다, 업적이 있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인간은 자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인은 명성이나 유명한 것,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은 성인은 기가 없고 신인은 공이 없으며 성인은 명이 없다. 그래서 명이 없어야 성인이고 공이 없어야 신인이고 무기해야 진이란 명제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주어입니다만은 성인에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성인에게는 무기, 기라는 것이 없어야 하며 없는 것이며, 신인에게는 공이라는 것이 없으며 성인에게는 명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걸로 해석이 됐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기라는 개념이에요. 기.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데, 이게 그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장자를 번역할 때 아주 곤혹스러운 부분이 무기라는 개념. 무기, 기. 이건 이제 뭐 에고라고도 번역하고 뭐 아이덴티티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뭐 아이, 나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번역을 하게? 자기가 없다, 자신이 없다, 자의식이 없다. 이 기라는 게 서양의 아이, 주체성, 자기,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자의식,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장자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육체적인 몸뚱아리 자기이기도 하고, 자의식이기도 하고, 주체성이기도 하고, 아이덴티티라고 자기 동일성이기도 하고, 자기 개념이기도 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기도. 이게 서양에서는 이 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장자는 이걸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양 사람들이 이 기자를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어하죠. 장자의 최고 경지가 이제 지인무기인데, 이 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장자는 끊임없이 사고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 개념이 어떤 일면적인 면을 끊임없이 부숴내버리고 다른 면을 계속 조립을 하죠. 그래서 없었던 걸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든 걸 부숴서 또 새로 만들고 하면서 기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을, 이 개념의 기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다른 방면으로 사고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최고 경지에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최고의 명제가 첫 단락에서 딱 나오죠. 소요의 피면 첫 번째 단락 대분과 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최고의 경지의 핵심이 뭐예요? 지인무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인무기가 굉장히 말은 네 글자지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왜 어려운 개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송영자라는 사람이 나왔죠. 지와 행과 덕이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하다고 해요. 지식을 갖추거나, 세 가지도 필요 없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지식이 많거나 지적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 훌륭한 사람입니다. 행동거지가 훌륭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보다 높은 경지가 덕이에요, 덕. 이 덕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육아에서는 저기도 있죠. 장자에도 그런 개념이 있는데, 덕이라는 것은 어떤 그 다른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 잠재력이고 신비로운 능력이죠. 이거 해, 이래야만 해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덕이 있는 사람이 곁에만 있어도 옆에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감화돼서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갖게 만들죠. 이게 덕의 감화력이죠. 그래서 덕이 뛰어나는 건데, 육아에서도 이걸 굉장히 높이 치죠. 이걸 갖춘 사람 성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가 좋고 덕도 좋고 행도 좋고 이 덕 하나만 있어도 이제 소원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갖춘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하려고 그래요? 기껏 장자가 볼 때는 기껏 한다는 게 정치한단 말이에요. 정치. 사람을 한 관직을 하나 갖고 한 고를 다스리고 규모가 크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게 참
훌륭한 일이지만 장자가 볼 때는 그거보다 높은 경지가 있다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송영자입니다. 송영자는 이제 송견이라는 사람인데, 송견. 이 사람은 장자 맨 나중에 천하라는 아니 명편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장자의 천하장 33장은 그 장자 시대에, 장자 시대는 아니지만 그 이후까지 당시의 학술사 굉장히 중요한 편이라 이 부분을 읽으면 장자가 당대의 학술 사상 세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어려워요. 그래서 까다로운 장인데 여기에 송견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되죠. 여기 해시에 대해서 큰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여하튼 송견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와서 장자 학생들 커멘트를 하죠. 근데 여기 처음에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철학은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변호 영욕지 경이죠. 누구에게 영예로운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모욕을 받든지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거 상당한 경지죠. 누가 칭찬을 하고 누가 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 초월한 근거는 뭐예요? 내면과 바깥의 구분을 정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내면을 키우기 때문에 영과 욕은 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남이 칭찬하고 남이 자기를 욕하는 건 다 바깥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정해놨기 때문에 영욕의 경계를 구분하고 이걸 초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벼슬을 해서 업적을 세운다거나 이름을 얻는다거나 공적비를 받는다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송견을 장자는 높이 평가해줘. 근데 송견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온사에 칭찬하고 비난을 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 세상사에 아직 초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확립되지 못했죠. 그건 뭐예요? 벼슬에 얽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기엇의 미삭사견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송견이 세상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부분이 맹자에 나옵니다. 송견이 맹자보다 선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맹자를 송견이 이제 초나라인가요? 가는 송견을 맹자가 만나서 얘기를 하죠.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난다길래 전쟁을 막으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전쟁을 막으려 하십니까? 그러면 전쟁을 했을 때 이익과 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전쟁을 멈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맹자가 거기서 그리스면 아니 됩니다. 인의를 또 얘기를 한 장면이 나오죠. 맹자가 송견을 만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장자도 송견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송견을 매개로 맹자와 장자가 동시대이라는 거 한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 있는 거죠. 어쨌든 송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마음가짐과 이 참 높은 경지, 변호 영욕지경, 정호 내외지분이라는 상당한 경지에 올라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보기에는 세상사의 미련을 갖지 못한 부분이 아직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보다 난 사람이 열자예요. 자, 이 열자가 참 문제인데 장자 이걸 읽으면 이 열자라는 책이 있죠? 그거는 후대 장자 이후에 장자 계열의 학자가 쓴 거를 열자라는 이름에 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열자라는 책은 여기서 장자, 부열자, 어풍이 행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서 지은 저작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알고 있는 열자가 누군가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한 경지에 올라갔던. 이 신화적인 인물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열자는 이제 바람을 타고 다니는 굉장한 송견보다는 바람을 타고 다니는 건 지상에서 발을 뗐잖아요. 지상에서 발을 뗐다는 건 세상사에 그만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인간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세에 대해서 이만큼 거리를 두고 있다니까 송견보다는 훌륭하죠. 송견은 어쨌든
지상에 땅을 붙이고 이 부지런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열자는 거기 한 단계 높은 경지여서 그냥 바람을 타고 다니죠. 근데 바람 타는 게 굉장히 훌륭한 경지도 영연선야라고 해서 쿨하게 거기 관심 두지 않고 했다니까 얼마나 훌륭한 태도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 치복, 복을 불러주는 면에 있어서는 아직 미진한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 훌륭한 경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바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미련을 못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자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제 뒤에 열자 또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뭔가 필요로 하고 뭔가 기댈 대상이 있다는 면에서 100%는 아니에요. 그 최고의 경지가 승천지지정 육기지변하는 사람이고, 이래서 이유무궁자야말로 최고의 경지이고, 그 최고의 경지가 지인 경지죠. 지인의 경지고, 지인은 최고의 사람인데, 지인을 규정할 수 있는 뭐랄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무기입니다. 무기. 근데 장자는 무기를 왜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서 무기를 자기가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메타포,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수사학적 대상이 바로 곤과 붕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없다는 건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5호대절, 피차 5호대자래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승육천지지정하고 육기지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궁한 것에 논일 수 있는 존재에 그 존재가 드라마틱하게 형상화 된 게 곤과 붕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붕인 게 어마어마한 새지만 사실 그건 요만한 알에서 시작이 돼요. 가장 작은 게 가장 큰 단계로 넘어가서 천지를 굽어볼 수 있는 넓은 세상을 논일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물속에 있으면 물속에 맞는 사람이 돼서 물속에 맞는 존재로 작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구름을 타면 구름을 타고 수많이 장천을 올라갈 수 있는 거대한 존재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변화까지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무한한 변화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무기입니다.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장자가 그린 최고의 인간형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주체성, 자기 정체성, 에고, 자의식 절대 놓칠 못하죠. 장자는 일단 놓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애거나 초월하다는 얘기를 하지 마. 초월하다는 건 이건 다른 거예요. 일단 놓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물고기가 됐다가 알이 됐다가 어마어마한 붕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놓아보라는 얘기죠. 세상사도 놓아보고 자의식도 놓아보고 일단 놓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지만 이 장자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게 상당히 도입부인데 핵심 사상을 이미 딱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송견 얘기가 나왔는데, 송견은 영역을 초월했다고 얘기를 하죠. 영역을 초월했다는 여기 변호 영역지. 노자에 보면 총역약경이라고 그러죠. 누가 자기를 총애하고 영광을 주면은 놀란 듯이 하라. 그래서 영예와 모욕을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노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자는 그보다 한 발 나아간 경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뚜렷이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대단한 장면을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읽으신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유분 7번까지 읽은 1단락, 첫째 단락 1단락까지는 아마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편집상의 문제도 있고 되풀이하는 말도 있고
이 주석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고객이만 꼼꼼히 읽어보면 이 지인묵이라는 말은 이제 풀어놓으면 진짜 장자 철학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거두어 드리면 지인묵이란 네 글자로 다 들어오는 거죠. 이 엄청난 글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